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지금 사흘에 걸쳐서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 폭로하고, 어제는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뭐 이어진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서울의 소리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네요. 어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제목이 내가 대통령 이렇게 나와서, 김건희 씨가 최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발언을 했나? 그랬다면 정말 이건 큰 문제인데, 우리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닌데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나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들려주면서 해석을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남겨두고, 다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남북관계,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만, 그 최 목사가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국정 전반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집에서야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밖으로, 이것도 뭐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그 밖에도 뭐 공개적으로 지금 하는 건 많은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 학력 위조 논란이 됐을 때 검은 옷 입고 나와서 아주 처연한 표정으로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면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냥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거 뒤집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 물고 텄다면서요? 줄줄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약속을 어겨야만 했는지 그 당위성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하는 것,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내조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까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개실용법 내가 처리할게 이런 거 안 됩니다. 본인이 자기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인데요. 남북관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네.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큰 전화도 같이 할 일 하시고,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 자꾸만 무슨 뭐 먹거리 하나 가지고. 이제 바로 저 부분입니다. 나라 걱정하고 남북 통일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 부인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김정욱 교수님, 네. 목사님도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북관계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고요. 저때 얘기하는 게 보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될 의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제일 문제가요, 북한 주민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컨텐전시 플랜입니다. 비상사태 계획에 의해서 이미 예를 들면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미 연합 작전 계획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예를 들면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북한의 주민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김건희 씨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북한 주민을 본인이 수용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최 목사랑 같이 일하자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국정농단에,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만 발언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계속 제가 이 자리에 라는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 또 북한의 컨텐전시라고 하는 비상사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들을 계속 침범해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 그날 그 자리에서 명품백을 수수했잖아요. 수수한 이유가 무슨 김건희 여사가 좋아서 백을 줬겠습니까? 대통령 보고 줬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2시간 30분짜리 이건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건 아닙니다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문제까지 얘기하는 건 차관급에 대한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국정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그냥 거의 가감없이 지금 예를 들면 사인을 만나서 전달하는 거다. 이건 매우 문제가 많죠. 저는 이건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아니면 조사할 데가 없어요. 이거 검찰이 하겠습니까? 경찰이 하겠습니까? 저는 특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국정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증거를 뭐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장성철 소장도 혹시 그거 영상 보셨죠? 봤어요. 네. 저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음에 가장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이 돼서 이거는 뭐 부부는 일심동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그건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남북 문제, 통일과 관련, 북한 주민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국정 개입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앵커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 보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내조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저 때가 작년 9월인가 그렇잖아요. 너무 자신감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도 만들고 대통령 만들었다. 그런 자신감이 표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더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저러한 녹취와 영상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다면서요. 뭐 제가 듣기로는 700개 녹취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에서 뭐 잘 알고 있다고 하고 다수도 입수했다고 무슨 하는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져요. 상대 말도 조심하고 삼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나 과감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특히 걱정하는 거는 전화 녹취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타격, 뭐 잘못된 부분 지적, 이게 아니라 국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사과의 물꼬를 텄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게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임덕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민정수석실 없앴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지금 전무해요.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안 해요. 제2부속실도 설치를 안 해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라라고 지금 방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이건 단순한 오지랖이 넓은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국정의 문제는. 당연하죠. 지금 실질적인 영부인인데,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본인이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국가의 중요 대소사를 본인 마음대로 한다?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또 역사 이야기에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연산군 시절에 국가를 전향했던 장녹수 모습이 떠올라요. 예, 이건 완전히 뭐 똑같습니다. 아니, 장녹수가 제한대군이라고 하는 그 대군집 여종이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연산군을 만나게 돼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선 이 사람이 온갖 국정을 농단을 하고 그것이 연산군의 실각 내지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좀 뭐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좋아요. 또 좋고 한데 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진작시키는 일 하고 또 뭐 그 반려견 관련해서 그런 정책 만드는데 또 참여하는 일 좋은데 지금 너무 나갔습니다. 남북관계 문제까지 나갔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나중에 그 과거 역사에서 잘못된 사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본인의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발언 했지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들리기는 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뭐 이편 내편이 아닌데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말이 이렇게 그 비문이 많고 앞뒤가 안 맞지요. 표현도 서툴고요.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시대의 대통령 부인한테 아유 내가 정치를 뭘 알아요. 저는 그냥 우리 대통령님 편하게만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뭐 자기 일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인식을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나라 일과 또 외교와 국방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찾는 그런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 걱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게 들리고 이런 발언들을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정권 잡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정권을 잡습니까? 우리가 김건희 씨를 찍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때 선거 때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정욱 교수. 네. 내가 정권 잡으면 저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 몫을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외교부 에이스가 의전비서관으로 왔어요. 근데 의전비서관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김승희라고 하는 자기 측근이가 있어요.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으로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내용들의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만 정보를 인풋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등장부터는 실질적으로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의 모든 행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외국에 나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15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명품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생각을 상식적으로 합니까? 남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말씀, 북한 주민의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반도의 급변 사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발언 쉽게 못해요. 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상 빙의이거나 대통령으로, 아니면 대통령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전 그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쉽게 사인을 말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라는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대통령실 내에서는 막강한가, 그야말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들립니다만 맨 처음에는 설마 이렇게 했던 분이 많고, 김두수 대표, 예.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인사까지 만약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건 정말 다른 문제가 되죠. 예. 일단 대통령실에 상당히 본인 그 지인들을 꼽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로 발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내용 중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게, 미국 갔다 왔은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도의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악수를 다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세계 각국의 의장대 사열에 김건희 여사가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사회를 받는 일들이 또 벌어졌고, 그러니까 발언과 행동 여기에서 다 이렇게 국민들 눈에 보이고, 또 대통령실 사진을 공개하는데 그 사진에 대통령은 사라졌거나 대통령 뒤통수만 나온다든가 아주 옆모습 아주 작게 나오고 본인이 딱 가운데 든 사진이 그 대통령 사진실에 상당히 뭐 4분의 1 막 이렇게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 이럴까? 이 정말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것만 아니라 이게 뭔가 권력 관계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고와 태도 내에서 모든 게 저게 보여지는, 이번 이 서울의 소리의 이야기에 의하면 영상과 이 자료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심했던 일,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 특검의 제목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별법이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하고 내용에 연결되어 있으면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권력 관계이냐, 그러면 이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문제라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걸 이제 국회 유권 해석을 받아서 만약에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번 특검에 추가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해 계신데요. 3만 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선물도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작두도령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한 장 썼는데 대통령이 2명 생겼네요. 우리가 투표를 편의점에서 했나요? 1+1으로? 참 날카롭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장성철 소장,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막 말이 나돌았어요. 정권의 실세 1등은 누구고 뭐 2등은 누구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뭐 거의 공식적으로 용산이라든지 그쪽에서는 V1, V2로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V1, 김건희 여사는 V2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은 실제로는 그게 뒤집어졌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인수위 때부터 뭐 조금씩 뭐가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초반에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인사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이 뛰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갔죠. 근데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분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분이 들어왔는데 저건 어떻게 들어왔지? 뭐 김건희 여사랑 관계 있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그냥 입도 뻥끗 못한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냥 이 디올 가방 이 받은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멘트할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냥 묵묵부답이잖아요. 이거 살찌 큰일 났잖아요. 국민의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어떠한 목사한테 이런 명품백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특검하자고 그러고 막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할 텐데, 더 가관인 반응은 야, 이거는 함정이다, 독수 독과론, 이거는 위협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안 돼, 이거 함정 취재 문제 많아, 이거는 북한의 공작금으로 가방을 산 거 아니야? 북한 연계,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려고 한다. 그러한 대단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어쨌든 이게 감춘다고 안 감추잖아요. 어떤 세상인데. 북한 개입설까지 거론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참 뒤집어졌는데,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정치 공작입니까? 아니, 정치 공작에 당한 게 잘못인 거고, 솔직히 이때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경호처는 뭐하며 국정원은 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무능력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러한 일들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손님이라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인사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조치가 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패스.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이런 물품 다 이게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 한쪽에다 두고 가라, 손목 시계 다 확인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리패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는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함정 취재, 그거는 논란이 됩니다. 근데요, 함정 취재를 해서 벌을 받으면 돼요.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함정 취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정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김건희 씨가 일반 민간인들 사저에서 만나서 이렇게 명품백 받고 그러는 것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받으면 됩니까? 제가 오늘은 소리 안 지르고 화 안 내고 한번 그 영상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진짜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아니 이거 부정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아유,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은 김건희 씨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 원짜리 고급 디올백을 받았다는 사실 다 알게 돼버렸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역사 속의 대통령 부인 두 사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어제 돌아가신 카터 대통령 부인 로절린 여사고요. 한 분은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여사. 두 사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로절린 여사는 평생 정신건강, 여성 권리, 평생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고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멜다 여사는 그 대통령 이제 물러나게 된 뒤에 그 대통령실을 보니까 신발이 2만 개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 독재자의 부인들이 뭐 하나 꽂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발에 꽂히든 가방에 꽂히든 잘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이후에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저는 거꾸로 여기 시청자분들과 또 이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분들께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김건희 여사의 발언 중에 꽂힌 단어가 있어요. 자꾸 왜 이런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처음이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기에 10번 중에 5번 선물을 했는데 싸구려는 안 받았고 저 명품 2개만,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저 백 2개만 받고 나머지를 보냈을 때는 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약속도 안 잡아줬어요. 김수 대표님. 그러니까 그래도 이 목사분이
김건희 여사 선친을 막 얘기하면서 자꾸 접근해 와서 선물 주겠다는데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함정이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왜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잖아요. 본인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잡았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건 함정 아니죠. 아, 본인이 뻔히 디오를 갖고 오겠구나라고 알아서 약속까지 잡아서 디오를 갖다 드렸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은 이게 함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함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함정이지. 국민의힘도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중요한 문제 따져봅시다. 김두수 대표께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김건희 씨만의 잘못입니까? 나는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 하면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저런 사람 같으면 뭔가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에 일단 그때는 현혹이 돼서 옳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다. 그런 기대. 그것이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는 다 속았다는 것 알게 됐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김건희 수사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본인 출신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을 거쳐서 또 본인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잣대를 대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의 이러한 그 생각과 자기 주변, 즉 가장 자기에 가까운 아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이 캐치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뭉개듯이 이게 문기적 왔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명확한 증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까? 대통령 이제 이 부분에 만약에 이번 엑스폰 문제처럼 정말 본인이 솔직하게 자기 부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부인에게 경고를 하고 옛날에 그 우리 김준혁 교수가 더 잘 알겠지만 부인이 문제가 되면 왕이 결단을 해서 패스인까지 하고 사약까지 내려보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백하게 그걸 해야 돼요. 일체의 국정에 손을 떼고 공식적인 자리에 당신은 예를 들면 100일간 근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더 이상 넘어가면 시간을 놓쳐요. 김준혁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 순조가 즉위했을 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본인을 여주라고 했어요. 여주. 내가 이 나라의 여자 주인이다. 그래서 이 뭐 전권을 휘둘렀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창덕궁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창덕궁에 화재 난 걸 이렇게 핑계로 해갖고 수렴청정을 거두게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수렴청정을 잠시 거두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나라가 이 개판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때 신하들이 다 같이 무슨 소리시냐. 아니 수렴청정 거둔 사람이 왜 또 하느냐. 다 반대를 해서 끝내 못하고 그 화병으로 죽었어요. 이 정순왕후가. 저는 이런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렇게 권력을 막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공직자들이 이제 태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 여사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고 끝내 그 공직자들에 의해서 물러나가게 된다. 왜? 역사라는 게 시대만 달라지지만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이걸 김건희 여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근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김정욱 교수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그 존 노크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다음에 미국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에 보면 폭정이 지속되면 그 정부를 갈아엎는 건 인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 자체가 폭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폭정에 시달리게 되면 그 나라에 사고 있는 시민들은 자기의 자유와 평등권을 갖다가 침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유와 평등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는 건 권리
과 동시에 소위 시민을 지키기 위한 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전 이게 유럽에서 벌어진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라고 이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헌법에 그런 탄핵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나가서 촛불 시위처럼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방법은 뭐 외통수적 그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 실패 사과로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을 시작을 했는데요. 장성철 소장께서 이게 사과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 아내가 민간인한테 고급 명품 가방을 받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 아내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의 공직 활동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2 부속실도 만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요. 더 안 참을 겁니다. 오늘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동시 접속이 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정치본색 시작한 이후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막 뭐 욕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시려고? 장성철 소장님, 오늘 3만 명 돌파 기념으로 네. 오늘 우리 많은 분들께 제가 선물도 드렸는데 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네 분께 제가 쌍화탕 그 선물 하나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출연료 다 나가버립니다. 키다리 진실이님 대단합니다. 이 시간대에 3만 동시 접속. 대단하시네요. 우리 정어리가 더 활기차게 상식을 공정을 외치고 바꿔봅시다. 이제 동접자 수도 5만 그리고 100만 구독자가 저 앞 고지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키다리 진실이님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고요.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소개하고 마칠 텐데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김소영 쌍화차 1+1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그 가격도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사서 드시고 선물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스픽스에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서민 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좋은 가격으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산 반건조 참조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500g 2팩이 19,900원이고요. 또 손질 고등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등어도 24마리가 19,900원이면 한 마리에 저거 얼마 꼴이에요? 83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830원. 난 계산을 그렇게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저 정도면 멸치 한 마리값 아닌가. 예. 우리 스픽스몰에서는 그 좋은 제품 싸게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또 달팽이 크림 꾸준히 나가는데 제가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예, 정말 좋죠?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좋습니다. 꼭 사서 바르십시오. 예. 장 소장도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달팽이 크림 덕분에. 근데 달팽이 크림 입에다 좀 많이 바를래요? 바른 말 좀 많이 하게? 제가 바른 말 안 합니까? 가끔씩 네. 아닌 것도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혼냈는데 뭐였더라?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일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있는 시간인데 김종대 소장이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수 대표님, 김종욱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김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